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M2I 회사 소개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게 또 사업 설명이 조금 이직혜택 할 때처럼 굉장히 얘들이 사업을 생소한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더라고. 그래서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지 뭐. M2I 코퍼레이션이라고 하고 99년에 설립했다. 오래됐지. 20년. 상장은 늦게 했어.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벤처기업에 해당된다. 4차 산업혁명 핵심 키워드 중 하나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한 공장 구축의 필수적인 요소. 스마트한 공장 자체 그냥 상상하면은 사람이 적고 기계가 다 하고 인공지능을 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HMI라고 하는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인포메이션이 아니네.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HMI 차후에 많이 나와. 스마트 스카다 슈퍼 이거 뭔 글자고 이거 뭐고 이거 웃기네. 요거는 뭐 영어로 돼 있네. 요거는 하여튼 복사하기. 내 영어로 알려줄게. 영어 발음. 자, 자, 슈퍼바이저리 컨트롤 앤 데이터 애퀴지션. 알았지? 이거다잉. 이거 뭐 하여튼 스마트 스캐다. 짧게 이제 뒤에는 이렇게 읽을게. 어쩔 수 없는 이런 것들은 HMI를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요거라 보면 되고, 원격 감시 데이터 수집 시스템, 원격 감시 제어 데이터 수집 시스템. 요건 사람과 기계가 이제 연결된 인터페이스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원격 감시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을 제공하는 기업. 그러니까 HMI와 스카다를 같이 하는데, 스카다의 매출은 좀 작고 HMI가 이제 주력이다라고 보면 된다. 현장의 모니터링 상태 기술, PLC를 통한 제어 기술, 각종 센서 모니터링, 자동화 소화 시스템 이런 거 있잖아. 불나면 자동으로 끄고 뭐 이런 거. 산업 현장에 사용되는 수많은 디지털 입출력 데이터와 아날로그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를 제어를 위한 리모트 인풋 아웃풋을 개발 중에 있다. 뭔 말이냐면 좀 어렵지. 공장 자동화, 멀티미디어, 뭐 공장 자동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좀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지.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광범위하다. 나도 잘 모르겠더라. 이크레더블이 신용평가를 해서 B3 등급, B 플러스, B 트리플 플러스 등급 받았지. B 플러스 등급이면 좀 높은 그 등급에 속하는 거. 하나 AA 뭐 A 보통 요 등급 B에서 요 사이에. 자, 또 뭐고 이거. 코스닥에는 2020년 7월에 상장됐어요. 코스닥에는 7월에 상장됐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당사는 설립 후 한 차례 최대 주주 변동이 있었대. 18년에. 20년에 코스닥이 상장됐는데 18년에 최대 주주가 변경됐어요.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는 건 이분이 창업자로 알고 있는데 대표이사로 있지만 지금은 변경 전에 김정렬 회사인이 가지고 있는데 코메스 투자조합이라는 이런 뭐 이렇게 투자 회사들 있잖아. 무슨 뭐 사모펀드처럼 그 투자 펀드 조합 여기서 이 회사의 지분을 흡수해 버린 거지. 그러니까 대주주가 없어. 대주주가 여기야. 코메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 코메스가 좀 단가가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업체가 있으면, M&A를 원하는 데가 있으면 팔아넘기겠지. 그런 찝찝한 그게 있다. 분명히 팔아넘기겠지. 저들이 운영할 것도 아닌데 맞지? 운영을 말라 해. 팔아먹는 게 더 낫지. 자, 99년에 M2I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산업용 HMI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기계를 출시, 해외 규격 획득을 하고 뭐 신제품 출시, 스마트 HMI 탑 시리즈, R 시리즈. 그래서 뭐 노르웨이 성급 인증 획득,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에도 선정되기도 했다. 기술혁진 이노비지에도 선정되기도 하고, 무상증자도 2005년에 한 번 했고 2019년에 무상증자였고 2020년 7월에 여기 일반 배정을 했잖아. 일반 공모 80만 주밖에 안 했나? 80만 주밖에 안 했네. 80만 주밖에 안 했다. 그래서 지금 또 2021년에 3월에 무상증자 1대1 비율로 해서 지금 1600만 주가 시중에 풀려 있는 이 상태. 시중에 1600만 주. 지금 돌아가는 소리는 세탁기 소리. 21년도 배당 성향이 35% 현금 배당을 실시했고 22기 2000년도에는 배당 성향 기준 42%의 현금 배당. 요게 순이익의 35%, 순이익의 42%. 그래서 순이익이 21기에는 60억, 22기에는 99억, 23기 1분기에는 28억인데 99억의 42%를 순이익으로 배당금으로 줬다. 그랬더니만 지금 주가의 2.9%가 되고 그때는 주가의 280%가 되었다.
주가가 엄청 뛰었는 모양이지. 아 여기는 하기사 그거잖아. 상장 전이잖아. 이때 상장있고 맞지? 그래서 이게 가능할 수 있지. 최근 배당 성향은 뭐 400% 적혀있는 게 의미 없다. 요거는 이렇게 뭐 상장 전이니까. 상장 후 이제 주가가 달라니까. 그래서 용어 ATX, 클라우드, 뭐 ERP는 기업 내 모든 자원을 하나의 전산 시스템에 관리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 ERP. 많이 쓰지. 이더넷, 뭐 통신 뭐 이런 것들, 이더넷 기반, IoT, 인터넷 오브 싱, 뭐 스마트 뭐 이렇게 사물이 생각하는 사물 이렇게 통신, 사물 인터넷 그런 거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들. MES는 뭐 이렇게 제조 실행 시스템의 약자 MES.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넵10 중국의 방폭 인증제도 방폭은 이 방폭이 뭐였더라 무슨 익스플로전이었는데 하여튼 폭발할 수 있는 것을 제조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막 폭발의 위험, 뭐 이렇게 화재의 위험 그런 게 굉장히 조금 까다로운 거 그런 걸 방폭 인증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건조해야 되고 뭐 1차 전지 아니면 화학 제조할 때 이런 것들이 인증되는 데서만 제조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방폭 인증이라고 영어 있는데 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다. NFC는 근거리 통신 방식 요거 그 결제할 때 많이 쓰지. NFC 휴대폰 딱 떼면 되는 거. 그리고 뭐 오라클 이거는 오라클사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제품명 오라클 XM도 비슷하다 보면 되지. SAP사의 ERP 제품명 ERP는 전산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러지. SAP사 이런 것 방폭 인증 반도체 자동차 항공 전력 제분 뭐 밀가루 할 때도 폭발할 수 있으니까 석유 가스 등 잠재적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장비나 시스템을 대상으로 조립 판매에 이르기까지 폭발 방지 기준에 준하여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인증. 나라마다 방폭 기준이 다르겠지. 자 그런 거 엣지 뭐 컴퓨팅 있고 뭐 서버 모터 뭐 이런 것들도 이때 전체적인 용어들이 있다. 자 4차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스마트 팩토리는 나라에서 엄청나게 밀어주는. 왜?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 될수록 물건이 더 많이 생산되고 더 많이 이렇게 인건 사람은 좀 적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요런 거에 대한 사업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사람이 적게 들어간다 맞지? 기존의 공장 자동화에서 ICT와 제조업 기술이 융합되어 있는 것도 이제 공장 자동화는 그냥 공장이 자동화되는 거에서 그치는데 사물 공장 기계들이 인터넷과 연결되어서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그거를 자료를 하나의 HMI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은 바로 모니터로 보일 수 있고 기계는 그 자기들의 디지털 신호를 여기에다 입력시키고 그거를 사람이 볼 수 있는 신호를 보는 그런 인터페이스 HMI라고 하는 그런 걸 하는 게 요 회사. 그래 설명하면 되지 맞지? 데이터베이스. 요거 스마트 MI는 이렇게 모터에서 들어오는 센서, 펜 속도, 뭐 인풋 아웃풋 센서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스마트 HMI라고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지금 제작하고 있다는 거 보여준다라면 그거를 통합 관리해서 한 번에 데이터로 딱 본다라는 게 스마트 스카다라고 하는 거.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면 돼. 그래서 PLC가 프로그램블 뭐 로직 컨트롤러를 포함 다양한 제어기가 통신을 생산 현장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크게 말했는데 그게 맞네. 그럼 거기 넘어갈게. 그래 이게 2016년에 기존 HMI와 뭐가 차별되냐면은 업계 최초로 코드 4개짜리 CPU를 최적화시키고 OS를 또 합체하고 자기만의 로봇 분야의 물류 현장과 같이 제어 대상의 이동 동선과 배선이 제약이 존재하는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무선 HMI 기기 탑 RH 시리즈를 출시하게 됐다. 폭발 위험 가스가 있는 방폭 인증도 획득했고 염수와 진동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노출되는 선박 분야에서도 성급 인증도 획득했고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다. 스마트 HMR 시리즈 탑 R 시리즈는 스마트 팩토리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모바일, 2차 전지, 바이오 혹은 제약 많은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스마트 스카다 부분은 원격 감시 제어, 데이터 수집 시스템으로 주로 이제 발전 시설, 이제 통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이건 좀 덩어리가 큰 거지. 발전 시설, 석유 화학 플랜트, 제철 공장, 수처리 이제 막 그려지지.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감시 제어하고 현장의 공정 처리를 발생되는 로그 데이터 수집, 분석 처리, 설비의 프리서스를 합리적으로 운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HMI만 있어도 되는 회사가 있고 그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스카다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스카다 기능에는 당사 HMI와 데이터베이스 연동, 현장 데이터 분석, 리포팅, IoT, 클라우드, MAS, ERP와 연동이 가능한 스마트 스카다로 시스템이
변동되면서 탑 소프트웨어, 탑 PC 뷰어 등을 출시하여 이렇게 세탁기 다 돌아갔다는 소리,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쉽게 만들었다. 스마트 팩토리 구성 필수 요소인 데이터베이스, IoT 시스템, 클라우드와 연동이 필요한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연결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과 현장의 단말 제어기로부터 상위 클라우드, MES, ERP 등의 레거시 시스템으로 이르기까지 빅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전달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은 상위 시스템과 현장 단말기 시스템을 제어하는 게이트웨어 시스템으로 특화되어 있는데 99년부터는 각 산업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네트워크와 다양한 자동화 장비, 인풋 아웃풋 장치들의 통신 드라이버를 개발하고 이 개발 경험과 노하우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계속적으로 축적되었다. 얘들이 99년도부터 이 인물만 봤으니까 20년간 기술이 누적됐단 말이지. 스마트 HMI와 스카다는 제품 판매뿐 아니라 상위 2019년부터는 상위 현장의 단말 제어하는 연동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현장에서 당사 제품 스마트 HMI, 스마트 스카다를 이용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고객이 요구하는 니즈에 적합한 커스터마이징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프로젝트별 노하우를 다시 제품 개발에 연결함으로써 스마트 HMI, 스마트 스카다 제품 판매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을 연계해 나가는 선순환을 구축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HMI를 해놓으면은 뭐 우리만 매출이 올라 좋은 게 아니라 공장 고객도 일을 하면서 더 수월한 이렇게 매출 불량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서로 이제 걔네들의 이제 원하는 걸로 맞추다 하다 보면 서로가 좋아진다 이런 거지. 자, 99년 이후로 HMI와 스카다 제품은 외산 대기업, 외국산 대기업과 경쟁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HMI, 스카다 전문 기업으로 입지를 확보해 왔는데 제품 개발의 A탑 시리즈는 국내 대기업의 ALG 전선, 현재 LS 엠트론과 글로벌 기업 하나인 하나웰, ODM, 오리지널 디벨롭먼트 매니팩처링 제조해서 ODM 방식으로 공급, 한니웰의 ODM 방식으로 공급해서 제품 경쟁력 및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국내에는 LG전선이나 글로벌 기업이나 한니웰의 ODM 제품 제조사 개발 생산 공급에서 제품 경쟁력 신뢰성 인정받았다 하네. 신제품은 이제 X탑 시리즈는 기술 영업 고객 요구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을 좀 다르게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품으로 공급하고 있고 반도체 분야에도 이제 진입을 했다. 반도체 분야에는 방폭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분야도 적용되고 반도체 분야에는 방폭 환경이 적용. 그래서 ATEX, KCS, NEPSI, 방폭 안티 익스포레이저 안티구나 안티. 요거를 인정받았다. HMI 시장에서는 최고의 스펙과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차세대 스마트 HMI는 탑 R 시리즈를 출시해서 이번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여러가지 그러고 뭐 열화상 IP 카메라도 연결할 수 있고 방폭 제품도 될 수 있고 고스펙 제품을 개발해서 자체 전용 프로토콜인 SECS GEM을 적용해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갔다. 20년간 축적해왔고 탑뷰 소프트웨어도 출시해서 동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산업용 PC 제품이 탑 PC뷰를 출시해서 꾸준하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을 딱 갖춰졌다. 정부에서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보급 정책의 필수적인 OT, 오퍼레이테이션 테크놀로지는 IT의 확장성 기반으로 하는 핵심 솔루션 사업으로 최하위 레벨의 생산 장비나 최상위 시스템인 MES, ERP 등을 연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바 향후 성장성이 크게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밀어주는 스마트 공장 보급 정책 중에 우리가 수혜주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아까 말했던 생산 지시, 생산 공정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 기존에 HMI로 하면은 카메라가 센서 들어오고 뭐 이렇게 바코드 이렇게 현장 데이터 안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요거를 관리 스마트 MI로 보고 있다가 요런 것들이 돌아가는 것들이 스마트 또 모바일 MI로 이제 또 보다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통신과 연결된 디스플레이도 표시되고 TV나 스마트 스카다로도 표시돼 가지고 생산 공정 전체를 이제 또 뭐 플랫폼에 또 기억도 하고 뭐 하는 엄청나게 이제 조금 수월한. 자, 다양한 제어 기기와 통신 프로토콜 라이브러리 지원, 자체 개발한 인베디드 리눅스 커널 기반 OS, 사용자가 쉽게 HMI 화면을 설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개발 툴,
하드웨어 설계, 제조 기술 뭐 이런 것들이 그거 장점으로 있다. 300여 종이 넘는 전용 프로토콜, 통신 프로토콜 라이브러리를 축적된 기술도 있고 산업 현장의 PLC와 제어기기를 통한 통신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표준을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뭐 이더넷, CAT, 필드 버스, OPC, UA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자체 이제 반도체 전용 네트워크로 자체 개발해서 라이브러리를 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다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겠지. 통신 프로토콜과 메모리 주소를 채기는 각 제조사의 특성에 따라 이제 서로가 호환이 안 되는데 동일한 데이터 용량에 대해서는 통신 속도의 차질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에서는 각각의 제조사 통신 프로토콜의 특성에 맞춰 그룹화 최적화된 통신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해당 기기에 대한 최적의 통신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지원한다. 그리고 OS는 리눅스 커널 기반의 OX를 지원하고 있다. 인베디드 리눅스 커널. 자, 또 사용자가 HMI 화면을 설계 이렇게 나는 윈도우 화면이 이렇게 시작을 여기다 안 놔두고 여기다 안 놔두고 여기다 놔두고 이런 거 이렇게 옮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수 있고 프로그램을 좀 건들면은 좀 자기가 보기 쉬운 것들만 눌러야 되는 그런 것들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좀 이렇게 편의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3,000여 종의 라이브러리와 컴포넌트를 제공해서 사용자가 손쉽게 현장에 맞는 화면 교정할 뿐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탑재되어 복잡한 제어로 로직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도 사용이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쿼드코어 CPU를 차용해 있고 쿼드코어는 개발이 얼마 한다고 했지? 싱글코어 CPU의 단점을 극복해서 멀티 기능 얘들이 멀티 기능을 얼마나 뭐 좀 어렵게 한다고 했지? 연결성 확보는 USB 포트 2채널, 이더넷 포트를 2채널, 시리얼 포트 3채널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근접 센서, 인터페이스 카메라, 조도 센서, 적외선 센서, NFC 각종 센서가 기본으로 탑재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IoT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스마트 HMI 시장에선 이미지, PDF 뷰어, 동영상 재생, 카메라 녹화, 재생, 오디오 흐드 및 듀얼 모니터 기능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적용되는 HMI 기계의 경우 빠른 데이터 표시와 그래픽 처리 기술은 필수이기 때문에 이제 LCD 버퍼링 알고리즘과 드로우 엔진을 자체 개발해서 빠른 화면 처리가 가능하다. 뭐 이게 뭐 그래픽 나오나 뭐 텍스트 색깔 몇 개 안 들어가는 거 나오는데 맞지? 이거는 좀 오반 것 같고 스마트 HMI 반도체 현장과 폭발성 가솔이나 폭발 방폭 인증 T6 방폭 인증을 취득했다. 필수 구성 요소인 데이터 클로드 아까 나왔던 거고 스마트 스카다 핵심 기술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야 되고 생산 현장 데이터 분석 리포팅을 해야 되고 IoT 클라우드를 연결해야 되고 통합 개발 도구 탑 디자인 스튜디오를 제공한다. 이렇게 한다. 이것도 뭐고 데이터베이스 연동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SAP, 오라클, MS, SQL MI, SQL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 라이브러리 제공하고 스마트 스카다에 탑재한 300여 개의 통신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고 필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위해서 MES, ERP를 통해 작업지 시설을 연결하고 실시간 현장 데이터에 MES, ERP 데이터베이스 기초록을 구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와 직접적인 연동이 불가능한 기존의 HMI 방식과는 달리 업계 최초로 개발한 당사의 스카다 데이터베이스 익스체인저가 HMI를 통해 데이터를 직접 연동이 가능하겠다. 좀 다르다 이거지. 다른 회사보다. 생산 현장 데이터 분석 리포팅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리포팅해야 이게 다시 데이터를 점검하고 다시 그걸 목록을 보고 어디서 했는지 알아야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이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추출하고 품질 관리, 가동률, 일별, 주별, 월별 리포팅할 수 있는 다양한 보고 수출력이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좀 이렇게 작업하는데도 또 옛날 기록을 뒤져봤을 때도 좀 수월하게. 그래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작성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PDF 방식을 스카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엑셀 정도 사용하면은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클라우딩 IoT 연동. 엣지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뭐 기존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라가 이거 아우라.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연결 기능과 클라우드상의 API 호출을 통해 상호 데이터 호환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기능을 제공. 클라우드 엣지 시스템을 구축 가능하여 현장의 각종 디바이스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석, 리포팅, 분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하나의 소스에 여러 가지 소스를 운영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을 업계 최초로 지원. HMI와 스카다 간의 호환이 사용 가능하도록 통합 개발되고 탑 디자인 스튜디오를 제공. 그러니까 HMI를 하고 스카다 간에 서로가 호환되는 거지. 스마트 HMI 스마트 스카다 개발 툴인 탑 디자인 스튜디오는 HMI와 스카다에서 통합 운영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HMI와 스카다 UI 통합 기능을 통해 프로젝트 관리, 유지, 개발 기간을 단축,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사업 부분. 이게 사업이 이게 그거지. 설계, 개발, 제조 이런 걸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수월하는 맞지? 정보통신 기술과 연관돼 가지고 뭐 생산 품질, 고객 만족도, 지능형 생산 공장을 의미하게 돼 가지고 뭐 IoT를 설치를 하면 공정 데이터를 낼 수 있고 재고율 그러고 또 미래 예측 가능률 그런 것들 다 실시간으로 분석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일하는데 수월하겠나. 사람 좀 덜 써도 되고 맞지? 생산 프로세스 전반을 관리하는 상위 MES, ERP 시스템 통해 축적되고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 시스템, SAP, 오라클 등과 같이 상위 시스템을 현장 단말 저기와 연동하는 게 게이트웨어 시스템이 요구된다. 뭐 이런 거. 요거는 그러니까 통신도 이렇게 이게 산업 자동화되려고 하면 통신 프로토콜 이런 것도 잘 돼야 되고 왜 통신이 끊기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기계들이 처음에 만들어 놓을 때 A라는 통신 그거 룰로 만들진 않잖아. 뭐 어떤 데는 요 기준을 맞추고 어떤 데는 미국 기준을 맞추고 어떤 데 유럽 기준, 어떤 데는 아시아 기준, 어떤 데 일본 기준을 맞춰 놓으면은 나중에 실컷 크다 보면 다 고만 하니까 서로가 이게 통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얘들은 그래도 20년 정도 노하우를 쌓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회사들도 할 수 있다. 그런 통신에 대한 그런 것들도 없고 고객 니즈에 적합한 니들이 원하는 거 만들 수 있게끔 우리 만들어 줄 수 있어.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상위 프로그램과 상위 시스템과 스마트한 연동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 이게 상위 스마트 HMI보다 상위가 스마트 스카다거든. 요게 또 연동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처음에는 그냥 여기서 그냥 올라오는 것들 단독 장비부터 대규모 생산 라인까지 매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하고 있어. 20년간 여러 차례 이렇게 불안정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불경기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다 있었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졌다. 시장 전망은 향후 HMI 스카다 산업의 성장의 힘으로 지속적인 매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사람이 다 일일이 하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지, 맞지? 그리고 또 이제 또 위험한 곳, 화재 발생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곳은 아무리 이런 센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24시간 돌아가더라도 센서가 고장나지 않으면 센서가 고장나면 고장났다고 또 불이 뜨니까 그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불을 끄고 불을 하고 하는 것들도 자동으로 소화 시스템을 장착해 놓으면 불이 나면 바로바로 꺼버리고 거기 유해가스 나오면 바로바로 밖으로 빼버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만들 수밖에 없지. 사용자에게 사용이 편리하도록 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용이한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개발이 되었다. 스마트 HMI 기기 강점 중 하나인 네트워크 연결성을 이용해서 현장에 설치된 자동 소화 시스템에 대한 전체 상태 이런 거 다 일괄적으로 관제센터에서 다 확인된다 이거지. 이게 방폭 시스템으로 설계되는 그런 것들. 수많은 디지털 입출력 데이터와 아날로그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리모트 인풋 아웃풋 IO를 제공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기계마다 다 인풋이 들어와야 되는 게 있고 기계마다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게 있잖아, 맞지? 기계마다 다 신호를 주면 이런 거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거 있고 이런 그걸 다 함께 다 뭉쳐가지고 한 디스플레이 표현되려 그러면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겠지. 아유 이런 식으로 기계가 멋지게 생겼다 이런 거 시스템이 딱 선 다 연결되면은 그래서 이제 다 뭐렇게 하더라 그 기계만의 이제 성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다 부품 제조하는데 어떤 것들이 다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런 거지. 자, 일체형 HMI가 있고 뭐 연결형 뭐 그런 거 있고 목표 시장은 다양한 산업 분야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모바일 2차전지 반도체는 삼성 SK 다 들어가 디스플레이도 LG 디스플레이는 다 들어가고 자동차 현대자동차 뭐 1차 밴드 업체들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지.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그거 들어가더라. 그 어디고 얼마 전에 우리 했던 코나이 말고 그전 했던 뭐 했지? JNTC도 들어갔다. 그런 것처럼
여기 있네. 유니셈, FST, GST, CNC 하이테크 이런 데가 가스를 이용하는 거잖아. 가스. KC텍은 자기들의 유해가스가 이제 반도체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가스를 KC텍 자기만의 기계로 이제 이걸 공급해 가지고 제조하는데, 그런 가스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계를 부품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식의 스마트 HMI 기술이 들어가야 그걸 다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일일이 사람 눈 위에 보는 맞지? 그리고 뭐 제철 공장 이런데 뭐 수력 발전소 이런데도 들어가야 되겠지, 맞지? 모다가 그 발전기가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사람 눈을 위에 확인하는 데이터로 확인해야지. 그런 것들이 있다. 2차 전지 분야에서도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런 게 있으니까 폭발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방폭 좀 그런 게 있어서 연도 들어가고, 디스플레이도 뭐 LG, 삼성 들어갈, 국내는 그래 들어가고 중국에는 뭐 HKSC, 투르디, 시코스트, 시소트, 비전옥스 뭐 이런 것들,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당사의 제품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 부품에서는 이제 주품 모비스, 만도 이런데 1차, 2차 밴드 시장에 대한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 걔네들도 굉장히 자동차에 2만 개, 3만 개 부품이 들어가잖아. 그러다 보면 그 부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뭐 차 대수에 맞춰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중에 AS 부품까지 생각해서 만들기 때문에 수만 대를 만들고 수만 개를 만들잖아요. 수백만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걸 만들 때 불량률이 수만 개, 만약에 100만 개에 1% 해봐봐. 불량이 얼마나 커. 0.0 불량률을 줄이면 줄일수록 자기들은 그 이득이니까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지. 제약 공장도 뭐 FDA 규정에 따라 21 뭐 CFR 파트 11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 그 기준에 적용받으면은 어디에 수출할 수 있고 뭐 이런 기준이겠지. 그래서 뭐 거기에 맞는 기능을 개발 지원하고 있고, 바이오 산업은 뭐 SI 장비뿐 아니라 엔드 유저에 대한 스마트 HMI 제품 공급 및 확대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상위 단계인 스마트 스카다,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 매출이 좀 적어. 요거까지 하는 데는 이 회사 거를 이용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반도체 제조에서 사용될 신규 인프라 장비에 대한 당사 제품이 적용되어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등 당사 스카다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랬지. 판매되고 있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제약 바이오 시장에는 제약 바이오 요거는 제약 바이오 말고 스마트 또 뭐렇게 해야 되나 이거, 최하위 스마트 팩토리, 최하위 레벨 생산 현장 서비스부터 최상위 MES, ERP를 최상위라고 하네. 모든 제조 정보를 ICT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 공장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거 바이오 산업에는 그거 뭐 예를 들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람 몸에 있는 단백질, 사람 몸에 이제 있는 그 항체라고 말하면 뭐하고 하여튼 단백질, 쥐에서 이런 게 추출해가 단백질은 사람 몸에도 있잖아. 그걸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약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설명을 막 그거를 배양하고 거기서 기능을 넣고 배양하고 기능을 넣고 배양하고 기능을 넣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살아있는 거를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유전자 뭐 그런 걸 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단백질을 이렇게 좀 몸에 좋은 걸로 병을 이기는 걸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는 걸로 만들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 중에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복제약은 굉장히, 바이오 신약은 굉장히 비싸. 바이오 신약 하나에 한번 보자, 100만 원, 한 병이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셀트리온 한 병에 요거 한 병이면 바카스보다 작은 거, 우리 지금 셀트리온 레키노나주 하는 거 코로나 그거 초기 치료제 있잖아. 그거 한 병에 한 100만 원 정도 하거든. 수출가 국내가는 한 50몇만 원, 100만 원 넘기라 한 병에. 그게 1리터 안 되든가 하여튼 그렇긴데, 그런 것처럼 이런 복제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1상, 2상, 3상을 통과하는, 사람한테 부작용이 없는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거를 이렇게 그거 뭐고 사람 눈을 위에 일일이 보는 그건 것도 다 HMI 적용시켜 가지고 굉장히 수월하게 봐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모든 걸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세 개를 축으로 해서 인프라 서비스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고
친환경, 저탄소, 그린 경제의 전환을 가속하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2022년까지 67조 88만 7천 개의 일자리, 25년까지 160조를 투입해서 일자리 190만 개,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밀어준다는 거야. 디지털 뉴딜. 여기서 어떤 거? 디지털 뉴딜 중에 스마트, 지능형 정보, 스마트 의료 인프라, 이건 아니고, 스마트 의료 인프라 하려고 하면 또 HMI 들어가야 되고, 그린 스마트 스쿨, 뭐 국민 SO 디지털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또 HMI 들어가야 되고, 스마트 그린 산단 하려고 하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지? 통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거 디지털이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눈을 보려고 하는 거. 그거까지 아닐란가? 데이터 때문에 XM이지. 자, 그래서 향후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핵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방산업체 A는 오랜 업적으로 기업의 기존 공장 스마트 팩토리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산산업에는 불량률 최고로 낮출 수 있고 위험률을 굉장히 낮출 수 있거든. 단순하게. 그리고 반도체는 아까 말했던 유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뭐 엄청나게 이건 안 쓸 수가 없으면 쓸 수 없대. 다 계속 같은 얘기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들. 스카다는 주로 이제 요게 스카다는 발전 시설 석유화학 플랜트 제출 공지 중앙에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거라고 얘기했고, 시장 전망에서 보면은 스마트 팩토리 시장 전망에서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센서와 로봇, 머신 비전, 3D 프린터를 하드웨어 컴포넌트 분야라고 보고, 하드웨어 컴포넌트 분야, 그리고 스카다, MES, ERP,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과 HMI, PLC 등 장치로 구성된 테크놀로지를 테크놀로지 분야로 보죠. 근데 여기서 하는 거는 테크놀로지 분야 HMI와 스카다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스마트 팩토리 시장 규모가 연평균 9.3% 성장하고 있고, 지금 컴포넌트 분야가 그 중에서도 10.4% 성장하고 테크놀로지 분야가 7.9% 성장할 거로 예상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게 아시아가 미주 시장보다 조금 커질 수 있는 게 인건비가 싸잖아. 그러니까 아시아에 이제 그 제조 공장 많이 설치해가지고 쫙쫙쫙 크겠지. 아시아는 11%씩 성장하고 있다. 어이. 그래, 뭐 높은 성장 기대 있고, 반도체 산업도 반도체 점유율은 19년 기준으로 인텔이 1위, 삼성 2위, SK 하이닉스 3위. 4위 마이크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데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면은 이런 공장 내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매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삼성 공장은 지금 평택 2공장, 평택 3공장, 평택 4공장 계속 늘리고 있잖아. 지금 TSMC 따라가려고. 그리고 미국에 170억 달러, 20조 오스틴 공장이겠지. SK 하이닉스는 122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뭐 계속 이렇게 투자할 수밖에 없고, 2차 전지에서는 2차 전지 수요는 2019년 248 가우스 맞지 이거? 2023년에는 866 가우스를 매년 38%씩 선정하는데, 요게 제일 많이 쓰는데 전기차 부분이 수요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국내 3사 LG, SK, 삼성, SDI 본격적인 투자를 나서고 요런 걸 만드는데 방폭 인정을 받고 막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매출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디스플레이에서도 OLED 디스플레이가 이제 대형은 LG전자가 다 먹고 있고, 삼성이 지금 막 성장을 하려고 막 하고 있는 OLED 비중이 2018년에는 21%에서 2025년에는 39%로 확대될 전망이다. 화질이 너무 다르니까, 넘사벽이니까. OLED가 LCD는 자꾸 줄어들고 OLED는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화질이 넘사벽이거든. 두께도 굉장히 얇으니까. 근데 비싸잖아.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해서 파주 사업장에 P10 라인을 3조 원의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결정을 하면 그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 돌리려고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 PMI, HMI와 스카다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뭐 그런 거지, 자기들.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는 같이 잘 된다, 이런 말이겠지. 그리고 현대 자동차 부분에서도 그렇고, 바이오 시장에서도 바이오 시장의 28%가 바이오 의약품, 그거 그냥 알약 같은 거, 그냥 우리 먹는 거, 그냥 화학 의약품 같은 거, 제너릭 의약품 같은 경우는 시장이 뭐 자꾸 감소될 수는 있지만 바이오 의약품은 자꾸 증가하거든. 왜? 부작용이 잘 없고, 조금 이렇게 부작용이 잘 없고 하여튼 효과가 좀 좋아서 그런가? 바이오
바이오 약품은 생물 공학 기술, 공학 유전자를 조합해서 세포 배양하는 기술. 아까 말했던 단백질을 만드는 성공 빈도가 굉장히 낮은 거. 그래서 셀트리온이 대단한 게 복제약인데 그걸 복제해서 효과를 똑같이 만드는 게 특허권이 없는 거를 뭐 그걸 왜 복제하노? 하고 싶어도 뭐 하는데 셀트리온은 만들어 해냈다. 그런데다가 여기 나오잖아. 셀트리온은 2019년 열린 투자에서 바이오 의약품 사업에 25조 투자한다고 하니까 20만 톤 규모의 상공장을 설립한다 그러면 자기들의 또 HMI 이런 게 안 들어가겠나 하면서 봐라. 다른 뭐 자동차 회사 현대자동차, 삼성반도체, 뭐 삼성전자, 뭐 현대 SK 이런 데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도 잘 된다. 이런 말이겠지. 향후 전망 뭐 이런 거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관심이 집중되고 국내는 고령화, 숙련공 부족, 저성장이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의 진입으로서 촉진되는 요인이다. 골드만삭스는 공장당 평균 10%에서 15%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골드만삭스 알지? 골드만삭스 황금 양말. 그래서 스마트 공장 확산했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 개와 스마트 산업단지 10개를 조성, 안전한 제조 일자리를 만들어 산업재해 30% 줄이고 스마트 공장 전문 인력 10만 명을 양성하고 그리고 중소기업 제조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계획. 그러니까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이라는 게. 정부 산업 은행 1조 원, 기업은행과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5천억, 모두 2조 원의 스마트 공장 설비 투자 지금으로 지원. 스마트 공장 구축 공급을 위해 3천억의 전용 펀드도 만들어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해서 동방선장 지수 평가 시 우대하는 인센티브를 늘리겠다. 이런 것들은 뭐 우대되면은 뭐 세금 뭐 0.몇 프로 뭐 감소해 주든지 아니면 뭐 전기세를 뭐 깎아 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할 수 있는 거지.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자, 경쟁 상대는 슈나이더 일렉트로닉 코리아, 옛날 한국 프로페스 페이스, 옛날 한국 프로페스가 이게 슈나이더 일렉코리아인데 요게 프랑스 회사래. 그리고 미츠비시 일본, 지멘스 독일, LS 일렉트로닉 한국에 요런 네 가지 업체가 경쟁 업체로 딱 돼 있다. 슈나이더 일렉트로닉 코리아는 한국 프로페이스였으며 한국 프로페이스는 일본 디지털 일렉트로닉 코퍼레이션이라는 HMI 전문 개발 판매 업체의 한국 판매 법인이었다. 일본 회사, 프랑스 기업인 일본 회사. 프랑스 기업이 일본의 디지털 일렉트로닉 코퍼레이션을 인수하고 그런 거지. 미쓰비시나 지멘스 같은 PLC 산업용 제어기기 전문업체의 경우 회사의 제어기기 영업 과정에서 HMI 기기를 판매하고 있으면 해당 회사의 PLC 외에 다른 데랑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게 그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당사는 미쓰비시 지멘스를 포함한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제어기기 연결이 가능한 전용 프로토콜 라이브러리를 갖다. 미쓰비시나 지멘슨을 사용하면 호환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거는 잘 돼 이런 말이지. 그리고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거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요거는 프랑스 업체라 그랬지. 당사와 같은 전문 HMI 영업이 가능한 업체다. 근데 요하고 좀 차이별이 있는 게 뭐냐면은 얘들은 뭐 AS를 바꾸든지 아니면 고객이 뭘 원하면은 본사로 가서 허가를 받고 뭔가 변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우리는 좀 치열하게 이제 바로바로 고객에 맞춰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 2007년에 반도체 쪽에서 이제 HMI를 하는 것은 한국 프로페이스 지금 말하는 슈나이더 일렉코리아가 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반도체 분야의 후발주로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우수한 제품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기술 영업, 고객 요구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그리고 신속한 기술 지원 등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해서 지금은 이제 좀 조금 뭐 이렇게 인지도를 얻었다. 그 정도 말할 수 있는 안티 익스플로전도 얻어가지고 최고의 스펙과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차세대 HMI 탑 R 제품, 그리고 열화상 IP, 카메라 등 이런 것들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거든. 그러다가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다. 스카다 시장에는 주요 경쟁 업체로는 맹또 슈나이더 일렉코리아와 사이먼 오토베이스, LS 일렉트로닉이 존재하고 슈나이더 코리아는 PLC 등 제품을 포함한 산업용 제어기기 전문 업체로 14년 인베시스를 인수하여 동사의 스카다 제품인 인터치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사이먼은 PLC, HMI, 스카다 등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오토베이스는 스카다 전문 업체이고 LS 일렉트로닉은 PLC 등을 포함한 산업용 제어 전문 업체로서 최근 스카다 제품을 출시하였다. 걔네들하고 어떤 경쟁 우위가 있냐면은 이제
다양한 생산 현장에서는 한 회사 것만 PLC 이런 걸 하지 않잖아요. 제어기기 여러 가지 제어기기를 모니터링 제어하기 위해서는 전용 통신 프로토콜 라이브러리가 필수적인데 20년의 노하우로 300여 종의 프로토콜이 있어서 우리는 동일하게 잘 할 수 있다. 호환이 잘 된다. 이 말이네. 얘들은. 그래서 데이터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 현장의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 수집 리포팅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것도 타사 제품과 달리 기본적으로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적 경쟁력 위에도 HMI 고객이 우리 거 한번 써봤다라면 요거 스카다 쓴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다. 왜? 비슷하니까 비슷하게 이런 건 뭐라 해야 되나? 그 말이 아니네. 반도체 그 말 뒤에 나온 것 같은데 넘어가자.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력 축적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아까 말했던 계속 통신 프로토콜이 300개 이상 되고 코드코어로 돼 있고 뭐 이런 거 SMS 전송도 가능하게 하고 빅데이터 멀티 플랫폼도 지원하고 윈도우, 리눅스, 안드로이드, BNC 프로토콜 지원해서 다양한 기기와 원격 모니터링 제어 기능도 제공하고 CPU 내장 인터페이스 지원 네트워크 하드웨어 사양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별도의 기기를 구성하던 카메라 센서를 당사가 최초로 스마트 HMI에 적용시키는 거야. 카메라도 따로 사야 되고 센서도 따로 사야 되는데 다 포함시키는 게 OPC UA를 포함해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네트워크 반도체 전용 네트워크인 SECS, GEM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지원해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좀 다른 데는 내가 공부 안 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걸 입만 말만 들으면은 우리는 기능이 많아 다 할 수 있어 이런 것들. 기술 경쟁력 쪽으로 보면은 MES ERP가 원활한 데이터 흐름이 연결성 통신이 잘 되고 이거 계속 말하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없다 맞지? 계속 300개의 통신 이것들 언제까지 얘기하려고 하노. 그래서 일반적인 뭐 하여튼 자기들은 하여튼 호환이 잘 된다. 이 말이야, 이 말을 이렇게 해놨어. 20년간 노하우를 통해서 전 세계 주요 제어기기의 미공개 프로토콜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력 보유. 그러니까 기술력이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HMI 기술을 스마트 팩토리 들어가는 요 기술이 높은 기술력이 요구하다 보니까 일반 회사에서는 엄두를 못 내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 LS 일렉트로닉, 미쯔비시, 뭐 지멘스, 뭐 슈나이더, 무슨 코리아 그런 회사들밖에 없잖아. 근데 일본 지금 이제 우리 지금 한일 무역 전쟁 터졌기 때문에 일본 거 쓰면 안 되잖아요. 일본 나가리덱 시키고 뭐 시키고 해보면 얘들 거를 많이 쓸 수밖에 없겠지. 그건 기본적인 거고. 그래 반도체 분야, 통신 라이브러리, 뭐 HI, 뭐 슈나이 같은 최고 경쟁 업체가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데 전용 프로토콜을 보유하고 있어서 연구개발 조직이 해외에 있는 관계로 그러니까 얘들이 전용 통신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요거 그리고 얘들 연구개발이 또 얘들 프랑스에 있잖아요. 그리고 해외에 있다 보니까 통신 라이브러리 개발, 기술 지원, 현장 커스터마이징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회사가 좀 더 수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도 당사의 HMI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면 직접적으로 OS도 있어서 뭐 산업 환경이 최적화된 제품 개발을 위해서 OS 당사 자체 개발하는 게 자체 뻥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자체 개발해가지고 HMI를 썼으면 당사의 HMI를 썼으면 당사의 스카다를 쓰는 데는 같은 OS도 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다. 리눅스 기반의 OS 우수한 안정성, 경제성, 성능 확장성, 차별화된 보안성 이런 것들이 있다. 개발 툴도 이제 고객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아까 말했던 아이콘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쉽게 이렇게 구성 가능하고 또 뭐 이제 드래그 앤 드롭 방식 꾹 눌러가 또 옮기고 이런 거 방식에 또 했고 뭐 이런 것들 또 매뉴얼이나 짧은 기간에 교육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그거 뭐 전유성 나도 컴퓨터 컴맹도 전유성만큼 한다 이런 거 있잖아 책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요 간단한 너무 쉬워가지고 뭐 조금만 파워포인트 정도만 다룰 줄 알면은 비슷해 가지고 누구나 숙련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파워포인트 내 자체 못 만든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작성하듯이 마우스를 끄다다 이렇게 딱 놓고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장점을 얘기하는 거네.
소프트웨어 도구이기 때문에 탑 디자인 스튜디오 개발 도구의 사용 기술만 습득하면 HMI와 스카다 UI를 화면 통합하여 개발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요거 자체 우리 회사 거 쓰고 있으면은 상위 버전 쓰더라도 똑같아, 문제 없어 이 말인 거지. 그리고 타사와는 다르게 탑 디자인 스튜디오 데모 버전은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자는 별도의 비용 없이 현장 HMI 스카다에서 바로 시험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그리고 설계 기술 장점으로 보면은 쿼드코어 CPU, 뭐 16메가 풀 컬러, 이건 뭐 의미 없잖아. 그 16메가 풀 컬러가 뭔 상관인데, 기계 그거 표현하는데 벡터 이미지 라이브러리 지원하고 선명하고 부드러운 형태, 이건 필요 없다 맞지? 그냥 보기만 하면 되지, 직관적이면 되지. 그리고 전체 프레임을 알루미늄으로 적용, 산업 현장에 열악한, 알루미늄은 그렇다고 또 더 비싸겠나 맞지? 알루미늄 하면 또 가볍겠지. 또 전체적인 제품 디자인은 방폭 구조에 맞도록 설계, 산업 현장뿐 아니라 폭발 위험이 있는 현장에 안전하게, 방폭 기준 안티 익스플로전은 T6 기준, 무선 기준을 핸디형 HMI도 개발했다. 핸디 들고 댕긴 HMI,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다 보는 거지. 얼마나 수월해.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수월해야 된다는 거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는 슈나이더 일렉코리아는 전문 HMI 영업이 가능한 업체. 2015년 슈나이더 일렉코리아가 합병된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반도체 분야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대처 능력, 기술 지원 역량이 매우 중요한 시장인데, 반도체는 막 계속 수시로 바뀌잖아. 더 미세 공정 넘어가고 더 그러다 보면 바로바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HMI를 만들어도 오겠는데 느리고 이렇게 안 되잖아. 삼성 거는 하기서 해주겠지. 돈이 많이 되니까. 그런 것처럼 고객 대응 능력이 상당한 경쟁 우위에 있다. 빨리빨리 해주는 데가 유리하다 이런 거지. 반도체 시장에 삼성, SK 이런 거 최고의 안정성이다 보니까 신생업체가 들어오기는 굉장히 힘들다. 왜 했는데 불량이 아닌데 불량이라 하고, 불량인데 불량 아닌 거를 뭐 검수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버리면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반도체 시장에서는 당사의 제품과 주요 경쟁사인 슈나이더 일렉트릭 제품 정도만 채택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만 채택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삼성 매출 올라가면은, 삼성 공장 새로 진다 그러면 이 M2i 매출이 올라간다라고는 그냥 그것만 딱 생각하면 돼. 어렵다잉. 자, 그래서 제품 보면은 스마트 HMI가 93억, 전체 매출의 96%, 이거 공항에 잘못 붙이다. 공항이 잘못 붙여. 96% 96% 매출 올리고, 스마트 스카다가 2억 매출, 그래서 합 96억의 매출 올렸다.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HMI가 이게 밥줄이라고 보면 되지. 자, 내수가 5억. 스마트 HMI는 내수가 5억, 스마트 스카다는 내수가 20억. 제품 가격 200만 원이고 50만 원. 스마트 HMI 그거 모니터 하나가 50만 원 해. 차식. 비싸네. 자, 생산율, 가동률이, 공장 가동률이 2020년도에는 79%, 2019년도에는 21기에는 73%, 2021년 1분기에는 놀았어. 18%면 공장이 거의 안 들어간다는 소리지, 맞지? 자, 매출 실적은 96억 나왔다 그랬고, 판매 전략은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모바일,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이런 데다가 하고 있고, 경쟁 업체는 슈나이더 일렉코리아와 당사 간 경쟁, 특히 반도체에서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돼 있고, 2007년 일본 제품 한국 프로페이스가 주로 일본 주로 시장을 장악하고 반도체 분야의 후발주로서 자체 개발한 아까 말했지 올라가고 있고, 방폭 인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최고의 스펙과 성능을 보유한 탑 R 제품이 열화상, IP 카메라 이런 것들도 장착했기 때문에 고사양 다기능으로 인정받고 있다. 반도체 전용 통신 프로토콜인 SECS 잼을 적용함으로써 간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반도체의 경우 케미컬 공급 장치, 이거 게시텍, 가스 공급 장치, 뭐 스크루버, 칠러 같은 거, 스크루버, 칠러 따로 있네. 장비대에 대해서 주요 경쟁사 대비 우수한 제품 경쟁력. 그러니까 GST 매출, 유니셈 매출 이런 데서도 얘들 거 쓸 수 있다 이 말이겠지. 자, 2차 전지는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케미칼, 엔드 유저에 대한 영업도 활발하게 진행돼. 이것도 뭐 쓸 수밖에 없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 삼성 디스플레이도 QD OLED부터 시작해서 뭐 자동차는 모비스 만도 1차 밴드, 2차 밴드 쭉. 모바일은 LG전자의 스마트폰이 날라갔고,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있고 뭐 또 해외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또 이제 납품할 수도 있고. 제약 바이오는 이제 계속 바이오 산업이 이제
미래의 먹거리라 생각하는 바이오 회사들이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걸 생산하려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국내 36개 대리점, 해외는 몇 개야? 국내 하여튼 36개 고객 대리점이 있다.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인 해외 판매 전략은 미쓰미의 당사 제품을 ODM 공급, 미쓰미라고. 미쓰미는 기존 일본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었으나 당사 제품이 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어 거래를 시작했다. 미쓰미라가 일본 거만 거래하다가 본께는 이것도 괜찮네 그러면서 판매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팔고 미국, 유럽 시장도 공급할 계획이다. 탑 R 시리즈가 일본 진창에 출시, 향후 지속적인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해외 대리점은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남아공 등 18개국의 대리점을 보유. 이렇게 있다. 자, 부채율은 얘들 20%. 자, 연구소 있고 소프트웨어 팀, 하드웨어 팀, 설계 디자인 팀. 자, 주요 개발 실적을 보면 거의 다 상품화돼서 판매된 게 스마트 HMR 탑 R 시리즈, 탑 RX, 탑 RH, 탑 RW 뭐 이런 것들, 이더넷 CAT 뭐 이런 통신, 배터리 무선 와이파이 기술이 적용된 핸디형, 그러니까 손을 들고 다니는 HMI 상품화돼서 판매. 얼마나 이거 수월해. 손을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 연동되는 시스템을 장착하고, 열화상 카메라가 있으니까 뭔가 열이 나든지 이러면은 뭔가 체크하고 이런 것들. 탑 툴스는 모바일 안드로이드에서 HMI 장비에 접속해서 화면 모니터링, 조작, 수집, 클라우드를 이용한 작화 전송까지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이런 거 상품화. 거의 다 상품화. 반도체 전용 표준 네트워크 상품화되었고, 뭐 이렇게 폰트 엔진, 폰트 이미지 뭐 이런 것들. 로라는 뭐야? 터치 연결된 로라 뭐 이런 것들 거래 완료돼서. 그리고 리모트 인풋 아웃풋 리모트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까지 직접 개발해서 신뢰성 높은 모듈 타입. 자동 소화 장치, 불 끄는 거 방폭 기준에 맞춰 했는데 불 나는 거 감지만 하고 안 끄면 안 되잖아. 꺼야 되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딱 자동 소화 장치. 정부 과정 수행 실정 과정 완료 상품 완료 다 플렉시블 구부러지는 인베디드 HMI 인베디드 오퍼레이테이션, 홍채 인식 가능한 산업용 HMI, 그러니까 홍채 인식이 가능한 산업용. 탁 눈 갖다 대면 다. 이 사람은 직원입니다. 연구 개발비는 지금 한 27억. 19년에는 27억, 20년에도 27억. 약 요게 매출 332억에 27억이니까 얼마고요? 8% 정도. 한 8에서 한 10%, 8% 정도 한 27억 정도, 한 8% 정도 그게 매출이 올라가면 8%가 안 될 수 있겠지. 그렇게 한 27억 정도를 연구비로 쓰고 있다. 지적재산권도 뭐 근거리 제어 가능한 HMI NFC를 제공하는 거, 터치 스크린 방식, 그리고 통신 최저가 기능이 내장된 HMI, 뭐 홍채 인식률, 다양한 터치 패널, 탑 디자인 스튜디오, 리모트 입출력 장치, 방폭 구조를 갖는 자동 소화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아이 너무 길다. 이 제문은 입으로 해야 되겠다. 입으로.